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보죠. 자, 1번에 구속전 피하자 신문제도. 구속전 피하자 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에 정답률이 높네. 이건 92%니까 예, 3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틀린 것만 잠깐 보시면 되겠죠.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질문입니다. 체포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1번, 2번은 여러분, 1번, 2번은 실제로는 쉬운 선택지가 아니에요. 1번, 2번은. 1번, 2번은 여러분 2007년에 우리 소송법 개정 전에는 1번, 2번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예요. 1번, 2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도 자 이거 뭐 3번이 답이 나왔다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이 1, 2, 3, 4, 이 선택지 형태로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선택지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또 조합하거나 한 개 가지고 오고 한 개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출제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현 출제는 일단 출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 이 풀을 구성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그 중에서 문제를 이제 선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하는 사람, 문제를 선별하는 사람, 선별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뭐 이 시험을 봐가지고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어떤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의뢰했을 때 출제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풀을 구성할 때 그때 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기출된 어떤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문제를 의뢰받았는데 막 기출 문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문들 골라가지고 집어넣거나 지도 뭐 하나 지문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쭉 구성이 되고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가다듬을 건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지가 다음에 이게 조합돼가지고 나올지는 몰라요.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선택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출된 선택지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이 조합되니까요. 다시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질문입니다.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 체포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어야 돼요. 영장실질심사 해달라고. 청구를 해도 법원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재량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1번, 2번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예요. 그런데 2007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청구에 의한 재량심사였거든요. 이전에.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지금은 필요적 신문제도가 도입되죠. 필요적 신문제도. 그러니까 1번에 구속영장에 청구된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다. 틀리죠. 지금은 법원이 무조건 필요적으로 신문해야 돼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청구한 재량심사가 있었는데 지금 청구한 재량심사가 아니거든요. 또 그 밑에 법원의 재량이다. 이전에 재량심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재량심사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이 지금은 틀린 거예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선택지였습니다. 됐고 그 다음 2번에 체포구속 직구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구속직구심사 청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법관이 관여하지 못하나 구속영장 발부한 법관에 의해 신문조사 결정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렇죠. 이거는 85% 정답률인데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원래는 관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직구심을 청구했더니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떡하니 와서 직구심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체포나 구속을 당했는데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직구심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발부한 법관이 떡하니 와서 직구심사를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말고는 없다면 관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선택지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맨 뒤에 국선 선정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직구심에서는 기각 석방 결정 항고 안 됩니다. 항고 안 됩니다. 근데 자 여기에 항고가 허용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구속 직구심에서만. 자 3번 보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뭐냐. 3번은 야 뭔데 이거 3번은 56이 뭐냐. 56이 지금 장난치니 너희들. 법원은 보사 결정을 집행한 후에 서약서하면 틀리다 그자. 뭔데? 우리 보석 조건들 기억을 해야 된대. 보석 조건들. 공서출 보약이죠. 공서출 보약 외해주. 공서출 보약은요. 선의의 무집행. 이건 1번이요. 집행한 후에 서약서 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 2번에 정할 수는 없죠. 그죠? 자산 정도로 이행하기 어려운 보석 조건은 정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석 조건을 변경 그리고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좋은데 직권과 신청 다 되거든요. 그 신청권자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검사라고 돼 있죠. 틀립니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신청권자는 보석 청구권자예요. 보석 청구권자, 검사 아닙니다. 국가직에 나왔던 형태인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4번에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서 과태료 감치 그리고 적시항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석 조건을 위반한 피고인. 우리 보석 조건은 뭐가 있어요? 공서출 보약 외해주. 근데 그 보석 조건 위반이 강한 게 아니고요. 좀 아주 약한 거. 그러니까 우리 보석 조건에 공탁, 시약 세출, 출석 보증 세출, 그다음 보증금 또는 담보, 약정서,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세약하는 것도 있고 주거 제한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건데, 자 주거 제한 이걸 받아들이려는 이 주거 제한을 갖다가 좀 서서히 넘어간다면 일정한 주거를 제한했는데 바깥으로 서서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도망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경우 해를 가하지 않을 것 이게 이제 보수 조건인데 해를 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를 가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보석 조건을 다시 준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과태료 감치라는 이런 결정을 해본단 말이죠. 과태료 감치. 이에 대해서 적시항으로 불복 가능하고. 됐죠? 그리고 4번이 옳은 선택지잖아요. 4번은 체포소 축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에 311이 틀리죠. 뭔데? 315죠. 니은번에 우리 적부심요. 이 접수부터 반환까지는 체포소견에 산입하지 않고 맞고. 그 다음 D급번 체포 및 구속 적부심 보전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틀리죠. 구속 적부심에서만 가능합니다. 체포 적부심에서는 안 되죠. D열번에 24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것은 옳죠. 그죠? 결정은 24시간. 적부심사는 48시간. 그 다음 체포소 적부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안 됩니다. 항고 안 됩니다. 불복 안 되죠. B번에 석방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재정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에 대해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우리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로 다시 체포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망하거나 재정 인멸한 경우. 그다음 5번. 이 5번 어려워요, 여러분들. 5번 어려워요. 61%인데 우리 소송법에는요.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채용 시험 문제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는 놈은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놈은 빵에 있는 놈을 내보내 주지 마라. 또는 혹 내보내 준 놈이 있으면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다시 잡아들이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피해자라든가 당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생명, 신체, 재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면 아예 빵에 있는 놈은 내보내 주지 말고 또 내보내 준 놈이 있다면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다시 잡아들여. 누구를 위해서?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요. 구속된 피해자 보석으로 풀어주면 이놈이 나가서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어. 그럼 내보내주면 돼? 안 돼? 피해자 보석으로 내보내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요건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피해자 보석의 제외 사유 뭔데? 그러니까 딱 나중에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논리를 쭉 풀어나가는 것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아. 시험장에서는 그런 시간 없거든요. 반사적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지. 아니 좀 이따 푸는 걸로 하고 일단 접근은 해볼게. 자, 아무리 보전금이 있지만 요놈을 내보내줬다가 하는 이놈이 나가서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는데 피해자 보석으로 풀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피고인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도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하는데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는데 내보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 만약에 구속의 집행을 전개해서 보석으로 풀어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만약에 해코지를 할 염려가 있어. 그럼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어? 안 잡아들여야 되겠어? 다시 잡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 취소 사유 또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를 가할 염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쭉 이해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고 간단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1번에 피고인 보석에 대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뭔데요? 피고인 보석, 필요적 보석, 피고인의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근데 주인도 십상해. 이게 반사적으로 남아야 된다니까요. 주인도 십상해. 두 문자 땄죠. 예. 주인도 십상해. 해가 뭔데요? 해를 가할 염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보전금 납입 조건 피해자 석방의 제외 사유. 뭔데요? 보전금 납입 조건 피해자 석방. 피해자 보석 제외 사유. 제해죠. 해해 있죠. 그 다음 구속 적부심사 석방된 자의 재구속 사유. 구속 적부심에 석방된 자의 재구속 사유는 도제한 경우 도망 재정입니다. 도제. 그 다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사유. 보석 취소 사유, 구속 집행 정지 사유는 같거든요. 뭔데?
뭔데? 재해, 도도, 출조. 재해, 도도, 출조. 해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뭔데? 3번이 되죠. 이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 그 요건 같은 것들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심지어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우리 출제 문제예요.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 우리 출제 문제라고요. 구속 취소 사유하고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보석 취소 사유하고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동일하다. 우리 출제 문제인데 그런 사유들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름들. 그런데 해록되면 안 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양을 너무 많이 줄여준다. 뿌듯하다 말이야. 근데 여기 딱 수업 들으니까 뭐 죄 도도 출조고 뭐 암기하라 하는데 미치겠다. 합격시키려고 하는데 합격시키려고. 여러분들 때로는 그냥 뭐 나오는 문제를 이렇게 뭐 문제 맞출 수 있게 가르쳐주면 이상한 요즘에 인간 같은 게 많으니까 그 노출돼가지고 암기할 필요 없다 하니까 뭐 양을 줄여주고 너무 좋다. 정말 바보들의 장난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데 해록되지 마라. 알겠지? 근데 다른 영상 같은 데 노출될 필요 없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고 하니까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깔끔하게 일단 문제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 지금 S클래스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돼요. 특히 요건 같은 것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번 구속전 피해자 신문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게 4번이죠. 검사 변호인은 신문기를 취소하여 여기나 진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관하여 문답 형식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우리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해야 된다. 영장실질심사하고 적구심에서는 검사가요 의견만 진술할 수 있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할 수는 없다. 알겠지?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적구심에서는 신문은 누가 하는 거지? 신문은 판사가 하는 거고 검사 변호인은 그 판사한테 의견 진술밖에 안 되지 직접 검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문 같은 거는 불가능합니다. 딱 기억해버리고. 그다음 접견교통권이요. 자 1번이지. 여러분 이거는 뒤에 가서 한다. 뒤에 가서 또 하는데 이거는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재판하 구속이 됐어. 여러분이 재판하 구속이 됐다고. 아니면 여러분을 만약에 형사라 해볼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근무를 하는 형사인데 변호인을 이제 접견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변호인 접견하려고 한단 말이야. 딱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그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또는 공범으로 관련이 돼 있어. 이런 경우에 야 너희들 못 만나 라고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 명심하세요. 변호인과 이제 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공범으로 관련돼 있다는 사정, 변호인이 또는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그 사유만으로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되지 않는다. 왜? 변호인과 만나서는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이 빵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본질적 권리인데 아무리 공범으로 관련돼 있다 또는 가담시키는 시도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오케이. 정당하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8번 적부심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금 납입조건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체포적부심에서는 피해자 보석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에서만? 구속적부심에서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포적부심에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뭐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제수 기억납니까? 아제수의 경우에는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제수죠. 뭔데? 아는 뭔데요?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쟤는 뭔데요? 재청구. 동일한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 그다음 수는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거. 여기 이제 수사방해 목적 명백한 경우. 이거 나오죠, 그죠?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다음 9번에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번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피해자의 동거인 고용주도 포함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딱 기본적으로. 우리 피해자 피고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 묶음이었다고 어떻게 되죠? 변법 배직형 가동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한두 사람은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변법 배직형 가동고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우리 어디에서만 집어넣겠다고요? 적부심하고 보석에서만. 다른 곳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면 다 이거는 틀린 선택지로 처리할 거예요. 지금 여기 적부심이니까 동거인 고용주 포함된다 하니까 이 선택지는 옳은 거예요. 맞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다른 곳에 적구심 보석 말고 다른 곳에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간다 하면 다 틀려요. 답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이제 좋아요. 이제 서서히 만약에 여기서 다음 중 뭐라고 했는데 옳은 것이라 되어 있죠. 옳은 것은 하면 문제 앞에다가요. 자 여기 9번이죠. 옳은 것 다음에 딱 이런 거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침 모의고사 치는 것은 자 20분이라는 이 기간을 주면서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을 바로 치는 것이고 엄청나게 마음이 편해요. 또 모의고사니까 다음 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당혹스러워. 그때 실수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이제 해봐봐.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 자 1번에서 만약에 옳은 게 나왔다. 2번, 3번, 4번이 나오면 2, 3, 4는 보지 말고 바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는 충분히 시간 있다 해도 이제 연습을 해봐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가고 난 뒤에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100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과목이 지문이 되게 길어가지고 또 어떤 문제는 한두 문제에서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 내가 아는 문제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럼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문제를 풀면서. 그러다 보면 집중을 못하게 되고 시간 가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거든. 이때 아주 뭐 과감한 놈들, 멘탈 관리 잘하는 놈들 에이 막 버리자 하고 쭉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거든요. 또 영어가 갑자기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진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특히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돼. 2, 3, 4는 보지 말고 딱 넘어가고 1번 내가 선택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세모 치고 바로 넘어가야지 고민하면 안 돼. 문제 풀 때는. 2번에서 틀린 게 나왔어. 그러면 3번 읽어야지. 3번에서 옳은 게 나오면 바로 옳고 됐지. 그러면 4번 선택지는 읽지 마. 그래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읽지 않은 거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넘어가서 다 풀고 나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지 않은 거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읽지 않은 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서 역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여기다 답을 최종적으로 마킹하면 되거든요. 그래 나서 이제 답을 쭉 답지에다 쭉쭉 마킹을 한 번에 할 거 아니냐. 한 번에. 그래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남아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읽는 시간을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꼭 확인만 한번 해보라고. 확인만 해보고 그래서 자 이게 모르니까 이거 다 이렇게 다 마지막으로 점검해놓고 답지만 콩콩콩콩 마킹을 하면. 나중에 풀고 나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런 거 읽었더라면 여러분 마지막에요. 만약에 이런 까지 다 읽고 나서 1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볼까? 1번에 이게 답이 나왔는데 2, 3, 4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 딱 다 푸니까 시간이 다 끝났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읽었다면 어떻게 되겠노? 뒤에 문제는 엄청나게 빨리 풀었단 말이에요.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도 한번 해봐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봐봐. 이제 서서히. 그리고 이해독 정도 가면 뭐 이럴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 10번이죠. 이제 10번. 구속점 피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돼. 여러분 다시 선정해야 한다. 이게 잘못됐다 그지? 뭔데? 할 수 있다라고 가야 되잖아. 그 다음 11번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자에게 된 범죄 사주가 다른 범죄 사주로 피고인을 구속하면 위법하다. 이건 좀 여러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11번 볼까? 87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네. 구속기간이 만료된 무렵에 종전구속자에게 된 범죄 사실로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면 위법하다. 틀리죠. 왜 그러냐면은 영장은 사람에 대해서 발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마다 발부되는 거예요? 영장은 사건마다 갑이 범한 A죄가 있으면 A죄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범한 또 다른 범죄 B죄가 있으면 B죄에 대해서 또 영장이 발부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A죄로 영장이 발부돼서 A죄로 구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죄로 영장이 발부돼서 다시 B죄로 이렇게 구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자 A죄로도 구속돼 있고 B죄로도 구속돼 있다 그지? 중첩된 구속이 생기죠. 이런 것을 이중구속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적법합니다. 왜? 영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발부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발부되는 거거든요. 사건마다. 그러니까 A죄의 어떤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B죄로 영장이 발부되고 B죄로 구속을 했다 해서 위법한 구속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12번 보석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뭘 취할 수 있다고 해야 돼. 하야한다면 안 됩니다. 하야한다는 언제요? 확정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기억해버리세요, 이름들.
자,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금 몰치 또는 몰수 같은 의미인데요. 몰치 또는 몰수 하에 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글자가 앞에 나와야 돼. 확정. 확정이 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면 보전금료 전부 또는 일부는 몰수하여야 한다 또는 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피해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몰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확정. 피해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을 했다면 또는 피고인 보석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는 몰수할 수 있다 또는 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보석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 13번 볼까요? 형소법상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번. 이게 37이네 얘들아. 37이란 정답률이 있을 수가 있다. 자 1번에 체포적 직구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결정, 석방결정 불문하고 항고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기각결정, 석방결정 전부 다 불복이 안 돼. 미체포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장 청구받은 판사는 피해자 죄를 벌였다고 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망하는 등으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자를 구인한 후에 신문해야 한다. 맞잖아. 3번에 법원은 체포구속 직구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해자에게 변론이 없는 경우에 국선을 선정해야 하나 신문 없이 기각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론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신문 없이 기각결정하는 경우에 국선변론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좀 어렵네. 여러분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국가직에 나온 문제인데 올해 국가직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올해 국가직에서. 이런 내용이 형소법이든 규칙에 있었으면 제가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한 것은 딱 어디까지예요? 우리 직구심에서 피의자에게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사선변론이 국선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선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선을 선정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이건. 신문 없이 바로 기각결정하는 우리 간이각 결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결정하는 거. 아재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했다, 재청구했다, 서방의 목적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 신문 없이 바로 청구를 기각한다 했죠. 이런 경우에는 국선을 선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구심에서는 사선변론이 없으면 피해자가 형소법 제3, 3도에 해당하면 국선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신문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선정할 필요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선정은 해야 돼요. 틀린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선정할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다. 그 다음 4번에 체포구속 직구심 신문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 직접 신문할 수 없고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37의 정답률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문제를 공략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어. 만약에 내가 3번을 정확하게 틀린 선지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3번 선택지는 지금까지 처음 나온 선택지란 말이야. 지금까지 전직렬 변호사든 뭐든 간에 다 통틀어서 처음 나온 거야. 내가 모든 기초를 다 깨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처음이라. 이번에 국가직에. 그런데 그 1번, 2번, 4번 선택지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고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선택지거든. 그러면 1번, 2번, 3번 선택지가 전부 다 옳은 선택지라고 한다면 3번 선택지가 뭐가 되겠니? 그럼 처음 들어보는 선택지면 옳고 세모가 돼 있으면 당연히 뭐에 답을 찍어야 되겠니? 3번에 찍어야 돼. 이게 이제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냐. 그죠? 다음 중 틀린 것인데 1번, 2번, 4번은 내가 익히 봤던 지문이고 이거 다 옳은 지문이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 없이 3번에 답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명확하게 이게 틀린 선이라는 것을 몰라도 3번은 내가 처음 보는 선택지다. 그러면 세모, 그게 답이 되겠지. 문제를 푸는 공략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거 할 필요 없다.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문제를 풀 때도. 그 다음에 14번 보죠. 14번. 재포수된 피의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올해 국가직 문제인데 3번이죠. 그 구속된 피해자가 체포구속 직구심 청구권을 행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구속된 피해자가 직구심 청구를 행사한 다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비록 직구심사에 따른 석방 결정이 있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법원은 구속 취소나 보수에 의해 석방해야 한다. 아니죠, 그죠? 뭔데요? 우리 직구심 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전격 기소를 했어. 그래도 직구심 절차는 계속 진행되죠. 직구심 절차에서 구속이 잘못됐다면 직구심에서 석방 결정으로 풀어줍니다. 15번 57이네. 57 접견 교통권요. 그 옳지 않은 것은 기업번에
우리 접견계통의 내용은요. 물건 주고받고 그다음 일단 접견하고 말 주고받고 교통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말 오고 가고 물건 오고 가고 서류 오고 가고 진료 오고 가고 진료 오고 가고. 자, 이것을 그 접견계통 내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물건 수수, 의사의 진료받는 것. 접견뿐만 아니라. 자, 니은번에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둘 모두에게 다 인정되고. 자, D급번. 자, 변호인 직경교통은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 사견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직경교통은 법령으로만 제한이 가능하죠. 법령. 자, 비변호인과 직경교통은 법원 또는 사견의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비변호인.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는 게 도제 염려. 이때는 법원의 결정 사연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미연번에 검사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해자 질문조서는 정례에 인정되지 않고 맞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 불허가 처분이 없더라도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거나 접견 신청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견 계통은 침해가 된다. 맞잖아요. 그치? 자, 15번에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시되고 따라서 접견 계통은 침해잖아요. 그 변호인과의 접견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 기간 내 접견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되고 접견 불허가 처분을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접견계통은 침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번에 자, 이건 여러분 이걸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국어인데 의외로 여러분 내가 어제도 내가 질문 하나 받은 것 중에 내가 이제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문장의 해동력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 보내고 나서 어제 서울 수업이었는데 서울 친구인데 우리 대구에도 많아요. 문장 해동력 이거는 내용하고 상관없고 문장을 읽으라고 우리 근데 하물며 영어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우리말로 돼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게 된 문맥을 많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걱정이 좀 싹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나가는 힘이 없는 이런 친구들은 이거 정독을 하라라는 것이 참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군다나 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출문제집 계속 해라. 우리 기본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소설처럼 쭉 흘러가는 이 흐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차라리 기출을 풀면서 답을 차라리 암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해봐요. 근데 그 기출 지문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하니까.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이 낮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 직경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관찰하거나 접견에 이 말을요. 관찰은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관찰은 가능하다. 아니 관찰 가능하다. 그런데 접견에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관찰 가능하고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교도관은 보이는 그 글의 수용자를 관찰하거나 접견에 참여해 청취 녹취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관찰도 못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참여 청취도 못한다 이런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래 틀리죠. 관찰은 되죠. 그리고 참여 청취 녹취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관찰하거나 이 말은요. 관찰은 되고 그 뒤에 참여 청취 녹취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관찰하거나 참여 청취 녹취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관찰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참여 청취도 못한다. 지금 이런 선택지란 말이죠. 그래 틀리죠. 관찰은 되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 틀린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관찰은 되고 참여 청취의 녹취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다.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국어 문장에 관한 것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이걸 틀렸던 기억도 사라져. 조금만 지나면요. 그래 이 선택지를 그대로 주었을 때 여러분 또 틀립니다. 한번 4개 해볼래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 친구들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선택지를 다시 주면 물론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에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했던 것이 삽질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다 이거. 그래서 오답노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은 계속적으로 보세요. 계속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16번에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82%는 1번입니다. 반사 불벌죄 공범 사이에는 적용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17번 현행범 체포. 자, 이번에 제3자 입장이 아니죠. 예, 체포하는 자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 18번 고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파기 환송되면 그리고 1심으로 돌아오면 고소 취소 가능하죠. 허용되지 않는다. 틀리고요. 그 다음 19번. 자, 3번입니다. 3번. 피의자 진술은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틀리죠. 피의자 영상 녹화는 사전 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녹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상 녹화 뭐 우리 강력 범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한단 말이죠. 처음에 도입 초기부터 20%를 밑돌았어. 영상 녹화 비율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가 있거든요. 이 개정안이. 그래서 이게 일단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가서 그대로 없이 뭐 통과가 되면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회까지는 가 있어요. 강력범죄들 몇 개 쭉 나열해 놓고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어떤 그런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거든요. 위원회 심사 중이에요. 국회. 일단 20번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2번 현행범죄를 체포한 사인은 체포한 현행범죄를 검사 또는 사법관리에게 인도하지 않고 석방할 수 있다. 석방 안 되죠. 이제 즉시 인도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